자, 이제 아래 배너 부분 한번 해볼 텐데요. 배너는 각각 이미지가 있겠죠. 이렇게 배너 각각 클릭할 수 있는 링크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요거 링크들이 이렇게 있지만 아마 슬라이드로 작동된다고 예상할 수도 있겠네요. 보통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클론 코딩을 하고 있잖아요. 클론 코딩 했을 때 유의할 점이 절대 본래 사이트를 참고하지 마세요. 코드 보기도 하면 안 되고요. 움직임도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 움직임 있는 디자인이 넘어오지 않잖아요. 코딩되어 있는 디자인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정지된 화면 자체에서 본인들이 상상을 하고 추리를 해서 사이트를 만드셔야 돼요. 물론 팀 작업이라서 개발자분이나 디자이너분들에게 물어보고 또는 기획자분들에게 물어봐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현재 혼자 연습하는 단계라고 하면 반드시 참고하지 말고 무빙도 참고하지 말고 이게 클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참고하지 말고 코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의 판단이 맞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슬라이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본래 사이트가. 하지만 저는 그냥 봤을 때 슬라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 다운 버튼은 없지만 자동으로 슬라이드 되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스와이퍼를 쓸 텐데요. 이런 스와이퍼와 같은 플러그인을 쓸 때에는 먼저 코딩하지 마시고요. 플러그인이 제공하는 기본 HTML 틀을 넣어 놓은 다음에 기능이 다 작동을 하고 나면 그때 뒤에 그 틀에 맞춰서 코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입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swiper.js.com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거를 사용하시려면 우선은 저는 그 전에 한번 썼었죠. 그래서 HTML 보시면 맨 상단에 이렇게 swiper.css, JS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default.js에서 스와이퍼의 기능을 각각 넣었는데 또 스와이퍼를 한 번 더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를 한번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물론 이전 영상에서도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한 번 더 있다고 생각을 다시 한번 만든다고 생각하고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커스터머 밑에다가 넣게 될 거예요. 커스터머는 이 정도 박스가 커스터머 클래스였거든요. 그 박스 바깥에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넣게 될 거고요. 스와이퍼 틀을 봐야겠죠. 스와이퍼 사이트에서 데모라는 게 있습니다. 데모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데모에서 원하는 기능을 찾는 게 가장 편해요. 작업할 때. 그럼 디자인을 보면 여러 가지 슬라이드가 다 있고 그리고 슬라이드가 넘어갔을 때 한 개씩 움직일 거란 말이죠. 뭐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6개가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개씩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용성이나 좀 편의성을 위해서 한 개씩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또 옵션이 다르거든요. 그럼 쭉 내려보세요. 계속 내리면서 한 페이지에 여러 가지 있는 슬라이드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슬라이드 1밖에 안 보이죠? 슬라이드 1밖에 안 보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많이 있죠? 3개씩 보이네요. 이 개수를 조절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제목에서 친절하게 멀티플이라고 했어요. 멀티플 슬라이드 스퍼 뷰. 그럼 이것을 내가 활용을 해보겠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 코드, 소스 코드라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좀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참고할 건 필요 없고 이쪽만 보면 돼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멀티플 슬라이드스 퍼 뷰라는 타이틀이었어요. 그럼 이것만 필요한 겁니다. 슬라이드스 퍼 뷰는 한 번의 슬라이드가 보여질 개수예요. 그럼 3개가 보여졌죠, 아까? 3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디자인은 6개 보여지는 거죠. 그럼 얘를 6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 BT는 뭐냐면 양쪽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 방향 마진인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페이지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분리들인데 이건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디자인 나온 그대로 그냥 한 페이지에 몇 개가 보여질 건지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걸 기억해 두고 HTML 구조는 여기에 있죠. 이걸 그대로 복붙하시면 됩니다. 복사하셔서 붙이게 합니다. 자, 코드 정렬하기 위해서 패키지에 뷰티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페이지네이션 필요 없죠. 슬라이드가 총 6개지만 7, 8, 10개까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에 내용을 채워 넣을 거예요. 다 삭제해주고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우선 이거 해주고 이미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하나씩 넣어볼게요.
목적은 배너니까 링크겠죠. 어딘가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배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im 주소로 하는 겁니다. im 주소로 하고요. 이미지 경로, 이미지스에 png 넣어줍니다. 대체 텍스트는 뒤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복제 해줍니다. 숫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넣어볼게요. 3. 물론 7, 8, 9 있겠지만 현재는 3개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미지 이름 저장하실 때는 이렇게 반복된 이미지 있으면 뒤에 넘버링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준비 과정인 것 뿐이고요. 그리고 클래스 이대로 우선 유지해 줍니다. 왜냐하면 스와이퍼 CSS에서 이 클래스를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럼 스크립트 쪽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구조는 됐으니까. 스크립트에서 중요한 게 현재 이 샘플 페이지를 데모 페이지를 보게 되면 변수명을 스와이퍼라고 해놨어요. 근데 제가 친 코드를 보면 변수명 스와이퍼인데 밑에는 또 스와이퍼2라고 해놨죠. 이 변수명이 충돌이 되면 안 됩니다. 스와이퍼 할 때. 한 페이지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페이지에 슬라이드가 여러 개 쓸 경우에는 스와이퍼 쓰실 때는 이 변수 정의를 이름을 다르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각각 다른 옵션으로 개별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우선 복사를 해볼게요. 이 코드를 복사를 하셔서 밑에다가 이어서 붙이겠습니다. 붙이기 넣으시고 변수 충돌나면 안 된다고 했죠? 세 번째 슬라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필요 없어요. 슬라이드 퍼 뷰만 필요하고요. 6개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뒤에 붙는 클래스명이에요. 이 변수로 인해서 이 스와이퍼라는 걸 슬라이드를 실행을 시킬 텐데 뒤에 제가 클래스를 각각 다르게 줬어요. 이 클래스는 뭘 얘기하냐면 부모 클래스 기준으로 슬라이드가 제어가 되거든요. 부모 클래스라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 이 스와이퍼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제어를 해요. 근데 스와이퍼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는 CSS에서도 제어를 하거든요. 스와이퍼.css에서 이 클래스를 가지고 제어를 하기 때문에 한번 이 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슬라이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위에 보면 슬라이드 1번 다종 클래스 줬죠. 슬라이드 2번 다종 클래스 줬습니다. 그래서 스와이퍼 컨테이너는 스와이퍼.css에서 제어할 수 있는 클래스명이라고 봉인을 해 두셔야 돼요. 얘는 건들지 않는다. 스와이퍼.css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내가 따로 뭔가 제어할 수 있는 클래스를 다중 클래스를 한 번 더 써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스와이퍼 3라고 했죠. 슬라이드 3. 그럼 밑에도 스와이퍼 컨테이너가 아니라 왜냐하면 클래스 스와이퍼 컨테이너는 3개나 있어요. 한 페이지에. 얘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다른 슬라이드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든 다중 클래스로 따로 제어하는 겁니다. 6개씩 나오게 할 거고요. 자, 미리 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고장나 있는데 스크립트 오류가 생겼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없구나. 이미지가 없네요. 이미지 확장자가 제가 잘못 썼나 봐요. 이미지가 없어서 그렇고 JPG였네요. 그러면 JPG 넣어보고요. 넣어보고. 자, 미리 보겠습니다. 자, JPG라서 제가 오류가 생겼던 거고 한 개씩 움직이죠. 아까 스크립트 오류가 아니라 이미지가 없어서 오류가 생긴 것 뿐입니다. 우선 다시 원복을 시켜서 자, 이렇게 한 개씩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우선은 끝으로 가면 한 바퀴가 안 돌죠. 이게 기본의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전체 루프가 되지 않아요. 이제 루프를 시켜야겠죠. 아까처럼 루프 트루로 하게 되면 1번에서 마지막 번호까지 간 다음에 1번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게 루프 옵션입니다. 루프를 주게 되면 끝까지 계속 돌아가게 되고요. 이걸 자동 플레이를 또 시켜야 되잖아요. 자동 플레이를 또 찾아봐야죠. 이게 뭐 저는 알고 있지만 명령어를 만약에 처음 한다 싶으면 자동 플레이하는 걸 데모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 기능이 어디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찾으려면 API 문서를 검색하면 되겠지만 전부 다 영어기 때문에 영어 울렁증 있으신 분들 위해서 그냥 데모에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왼쪽에 보면 이 데모 리스트예요. 여기서 오토 플레이만 찾으면 되겠죠. 자동 플레이, 말 그대로 오토 플레이만 찾으면 될 겁니다. 한번 쭉 볼게요. 만약에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컨트롤 F 하셔서 오토라고 치시면 오토라고 오토 플레이 바로 나왔죠? 오토 플레이입니다. 밑에 보면 자동 움직여요. 이걸 가지고 이제 코드를 참고하면 되겠죠. 소스 코드 클릭하게 되면 밑에 코드가 있겠죠. 오토 플레이니까 여기 오토 플레이 써 있겠죠. 얘를 가지고 뭔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코드만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쉼표 넣습니다. 마지막 쉼표는 필요 없죠. 오토 플레이인데 딜레이는 뭐냐면요. 몇 초 동안 움직일지. 1000분의 1초죠. 2.5초 동안 한 번씩 움직인다. 난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럼 1초에 한 번씩. 1000이고요. 그리고 disabled on interaction이라는 뭐냐면 내가 슬라이드를 제어를 하며 멈춘다는 거예요. 오토플레이에서. true로 한번 넣어볼게요. 기본이 true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오토플레이가 되죠. 1초에 한 번씩. 내가 막 움직였어요. 그럼 여기서 멈춰요. 이게 disable on interaction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true입니다. 펄스를 놓게 되면 사용자가 자동 플레이 됐다가 막 움직여도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움직여요. 바로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끝나는 거겠죠. 만약에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true로 놓으면 접근성이 괜찮아요. 제어를 할 때 멈춘다. 근데 접근성 펄스를 하게 되면 접근성 부분이 오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올릴 때나 키보드 초점이 왔을 때는 멈추거나 아니면 정지 버튼, 시작 버튼이 있어야 됩니다. 접근성까지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접근성 고려한다. 그럼 이걸 true로 놓으시면 됩니다. 움직일 때 멈춰라. 왜냐면 장애인분들이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롯데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롯데나 20번째 뒤에 나와. 그럼 세워라 내워라 계속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접근성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살짝 멈춰보면 여기 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살짝 붙이면 이렇게 왼쪽 벽에 붙어 있죠. 슬라이드가 이쪽과도 보면 여기 오른쪽 벽에 붙어 있어요. 가로가 100%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디자인과 맞지 않아요. 디자인은 왼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게 40픽셀이에요. 좌우로 40픽셀 줘서 여백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여백도 있죠. 위로 40픽셀이에요. 밑에도 40픽셀일 것 같네요. 그래서 사방팔방 40픽셀 여백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슬라이드 3에다가 하면 여백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슬라이드 3에다가 패딩을 40픽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좀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얘한테 주면 안 되고 뭔가 더 덮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클래스를 슬라이드 버텀이라고 넣겠습니다. 슬라이드 버텀에다가 넣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 자체에다가 패딩 40을 넣을게요. 웬만하면 훼손하지 않는 걸로. 자, 그러면 여기 40픽셀의 여백이 생깁니다. 부모에다 해줬기 때문에 여기 여백이 많이 있죠. 그러면 디자인대로 전체 여백에 다 들어가게 형태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외곽선이 있죠. 이렇게 외곽선 이미지마다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걸 이미지를 올리는 관리자든 사용자든 이거 올릴 때 외곽선 생각해서 올리지 않아요. 그냥 크기만 맞춰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퍼블리싱에서 선을 자동 들어가게 해주면 되겠죠.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배경 외곽선을 넣어라 하면 되겠죠. BTM에 있는 IMG 요소는 보더를 넣어라 해주면 되겠죠. 미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보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6개인데 중간에 여백 있죠. 요게 스페이스 비틴으로 하게 됩니다. 비틴 스페이스 비틴
10픽셀 넣어주면 됩니다. 이 여백을 우리가 아까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스페이스 비틴, 이게 슬라이드 간의 여백입니다. CSS로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스크립트로 넣어서 10픽셀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여백을 다 넣게 되죠. 자, 좌우 이젠 여기 선이 좀 잘려 보이는데 요거는 아마 인라인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좀 폰트 사이즈 조절해보고 어떤지 볼게요. 폰트 사이즈 0 해서 좀 맞춰주고, 그래도 안 되면 이미지가 너무 큰 걸 수도 있거든요. 40픽셀이 들어가기엔 너무 큰 사이즈일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줄여볼게요. 어떤지 확인차 38. 네, 38 정도 맞는 것 같네요. 39 해볼까요?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러는데 스페이스 비틴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아마 CSS로 한번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비틴을 삭제하고 10픽셀 마진이니까 네, 한번 이거 40으로 바꾸고 A에다가 여백을 한번 줘볼게요. 10픽셀만. 네, 이게 훨씬 더 낫네요. 이렇게 A 요소에서 여백을 주는 게 딱딱 맞습니다.